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장의 13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산염기에 대한 내용, 좀 이론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죠. 특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 그게 중요하니까 정확히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번 시간은 사실, 유기화가 처음 접하면서 이 산염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넘어가셔도 괜찮을 부분이긴 해요. 이게 작용기별로 산도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각각의 챕터, 알코올 파트나 뭐 이제 카복실산 파트나 이런 각각의 챕터에 가서도 이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유기학을 한번 공부를 했고,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 이제 작용기별로 산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비교하는 내용을 같이 묶어서 보면 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 놓은 거예요. 뭐 이제 산염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작용기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는 거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크게 날 수 있어서, 작용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 있다. 그럼 여기 부분은 지금 바로 들으시는 건 조금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알코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은 ROH라고 우리가 부르는 화학중이죠. 그래서 여기에 산도예요. 이게 델타 플러스 산성 수소원자니까 요 수소원자의 산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알코올의 산도는 용액 상태에서 볼 때와 이제 기체 상태에서 볼 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실 기체 상태에서 볼 때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그게 크진 않고, 문제로 나온다라고 보면은 용액 상태에서 알코올의 산도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조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용매화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매화 효과. 자, 지금 이제 ROH라고 하는 거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은 RO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형태. 이 알콕사이드라고 부르죠. 알콕사이드라고 부르는 얘가 무슨 형태인 거지? 얘가 음이온이에요. 짝염기지, 짝염기 형태야. 이거의 안정도를 가지고 따질 거예요. 이 알코올의 산도를 짝염기의 안정도를 가지고 따질 거야. 자, 근데 보세요. 차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알케기가 많은 알코올, 얘는 차수가 높은 거죠. 알케기가 많은 알코올일수록 생성된 음이온의 수소결합을 통한 용매의 효과가 떨어진다. 자, 용매의 효과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 여기가 O-잖아. O-. 여기가 O-거든요. 여기 부분이 O-야. 자,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안정화시켜줄 수 있냐면 물에서 뭐가? 산성 수소원자가 있잖아. 이 산성 수소원자가 이쪽에 O-의 산소 원자와 수소결합 형성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 O-라고 하는, 즉 알콕사이드라고 하는 거에 O-가 산성 수소원자에 의해서 수소결합 형성하게 되면은 안정도가 굉장히 증가해요. 그게 뭐야? 그게 용매 효과야. 그러니까 꼭 물뿐만이 아니라 산성 수소원자, 이 O-와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용매는 상관이 없어요. 그 용매에 의해서 이게 안정화가 될 수 있거든. 그게 용매화 효과, 솔베이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용매 효과가 크면 클수록 이 짝염기가 안정해져요. 수소결합이 강력하게 형성이 될수록 안정해지겠지. 그쵸?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되고, 안정해진단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이게 지금 치환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차수가 큰 알코올, 쟤는 차수가 작은 알코올. 차수가 작은 알코올은 주변에서 용매가 이쪽에 접근을 하기가 용이해요. 왜? 막는 치환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 이렇게 알코올의 차수가 커지게 되면은 주변에 치환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용매가 이쪽에 접근을 해서 용매화 시켜줄 때 아무래도 입체적인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매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알킬기가 많은 알코올일수록 생성된 음이온, 얘죠. 여기 음이온의 수소결합을 통한 용매화 효과가 떨어져요. 입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럼 용매화 효과가 떨어진다. 용매화 효과가 안정화시켜주는 요인이었잖아. 수소결합을 통해서. 용매화 효과가 떨어지면은 안정화가 덜 되겠지? 안정화가 덜 되겠죠? 그러면 이 알콕사이드의 안정화가 덜 된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더 강한 염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래사는 뭐가 되는 거야?
더 약산이 되는 거야. 결론은 뭐? 용액 상태에서는 알킬기가 많은, 즉 치환이 많이 되어 있는 알코올일수록 약산이에요. 결론은, 자 보세요.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지? 이쪽으로 갈수록 치환이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수가 증가하니까. 자, pK 값 보세요. 15.5, 16, 16.5, 18. pK 값이 어떻게 돼? 증가하죠. pK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더 약산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이유는 뭐다? 이게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알콕사이드 음이온, 즉 짜염기가 용매화 효과를 통해서 안정화되는 효과가 이 치환기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더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체 상태에서 알코올의 산도는 이렇게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긴 하는데, 자, 용매화 효과가 없어요. 용매화 효과가 없어서 알킬기가 음전화를 분산시키는 효과, 일종의 이제 평균 효과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부분이 되게 애매하고 여기는 사실 뭐 기본서에서 나오는 내용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기체 상태는 용매화 효과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용액 상태와 반대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기체 상태에서는 용매화 효과가 없어서 용액 상태에서의 산의 세기, 그것과 반대 성격을 보이게 된다. 그냥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페놀이에요, 페놀. 페놀은 일반적인 알코올보다는 산도가 좀 크죠. 일반적인 알코올이 보통 16에서 18 정도의 pK 값을 보이는데, 페놀은 1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여기 수소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은, 벤젠고리가 영향을 미쳐. 벤젠고리의 전자밀도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벤젠고리의 전자밀도가 높다. 그러면 이쪽 수소원자 쪽의 전자가 높은 특징이 유지가 되는 거고, 벤젠고리 쪽의 전자밀도가 낮다. 그러면 이쪽 수소원자의 전자밀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이게 돼요. 근데 이 벤젠고리의 전자밀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다? 그 벤젠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다. 자, CH3라고 하는 치환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예요. 그래서 벤젠고리 쪽의 전자밀도를 높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쪽 수소원자의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페놀에 비해서 얘는 더 약산이 되는 거야. 이쪽 수소원자의 전자밀도가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근데 나이트로기, NO2기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NO2기는 가장 강력하게 전자를 끄는 기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강력하게. 그럼 이 벤젠고리 쪽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땡겨간다고 이 치환기가 여기에 전자밀도가 낮아지겠죠? 그 효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 이쪽. OH 쪽에 수소원자까지 영향을 미쳐. 여기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땡겨온다고. 이쪽 수소원자의 전자밀도 어떻게 돼? 굉장히 낮아져요. 수소원자의 전자밀도가 낮아진다? 바꿔 말해서 델타 플러스적인 성격이 커진다. 즉, 더 강산이 된다. 뭐보다? 이거보다. 7.2가 되죠. 그래서 여긴 치환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복실산의 경우, 여기 이제 수소원자, 산성 수소원자의 pK 값을 보는 건데, 자, 이제 치환기로서 여기 CL이나 OH나 F플로라이드나 이것들이 다 전자를 끄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끄는 성격. 물론 이제 산소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를 줄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전자를 줄 때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산소원자는 탄소원자보다 전기음수가 크잖아요. 그 차이로 인해서 전자를 땡기거든. 그래서 전자를 이제 잡아당김으로 인해서 이쪽에 수소원자들의 전자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산도가 일반적인 아세틱 엑시드보다는 좀 크죠. 그리고 그 전자 끄는 효과가 크면 클수록 플로로가 가장 강력하게 끌 수 있으니까 가장 강산이 되는 거지. 왜? 이쪽에 수소원자의 전자밀도가 제일 낮아질 테니까. 자, 이렇게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오히려 이제 높아진다. 그렇죠? 전자를 밀어주는, 제공해주는 척경을 보이게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전자 끄는 기가 하나 붙어 있을 때, 두 개 붙어 있을 때, 세 개 붙어 있을 때, 당연히 전자 끄는 치환기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가장 오른쪽 편이 가장 강산이 되겠죠. pK 값이 제일 낮으니까. 자,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자를 끄는 효과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으로 갈수록 이쪽 CO2H기의 산성 수소원자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방향적 화합물에 관련된 거. 이건 앞쪽에 페놀과 똑같아요. 페놀이 그냥 여기에 직접 OH였잖아. 여기 CO2H기 형태.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성격은 똑같아요. 벤젠고리 쪽의 전자밀도가 높으면 산도가 낮은 거고, 왜? 이쪽에 수소원자가 여기구나. 일렉트론 도네이팅 해주는 거로. 수소원자의 전자밀도가 낮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pK 값이 4.2보다 큰 거고,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게 되면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거. 전자 끄는 기요.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낮아지겠지. 전자를 많이 뺏길 테니까. 그쵸? 그래서 pK 값이 4.2보다 작은 더 강산이 된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치환기가 오소위치 메타, 이거는 조금 이제 실제 이제 방향적 화물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쪽 CO2H기라고 하는 치환기가 붙어 있는 탄소로부터 여기를 오소위치, 메타위치, 파라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제가 뭐,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야.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 자용기에 대한 특징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어야 이해하실 수 있다고. 자, 그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니까, 일단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일단 여기는 산염기적인 측면만 좀 볼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 이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는 오소위치랑 파라위치가 더 커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은 파라위치 쪽에 나이트로기가 들어갔을 때 pK 값이 더 낮죠. 거리는 얘가 더 가까울 수 있지만 이쪽 편으로부터 영향을 미칠 때, 이건 이제 실제 방향적인 내용인데 영향을 미칠 때는 오소 파라위치에 치환기가 있을 때가 그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소위치에 있을 때가 가장 가깝기도 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또 오소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오소 위치에 있을 때가 이제 산도가 제일 크다. 가장 강산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자를, 얘는 밀어주는 기인데, 밀어주는 기야. OH기는 전자를 밀어줄 수 있어요. 밀어줄 수 있는데 이게 pK 값이, 그럼 벤젠고리 쪽에 전자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맞잖아? OH기는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당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밀어줄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전자를 밀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4.2보다 pK 값이 더 크잖아요. 더 약산이 된단 말이에요. 왜? 얘가 밀어주면서 이쪽 편에 전자 밀도가 높아지고 그 효과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니까 전자 부족한 성격이 일반적인 페놀보다 벤조익 액시드죠. 벤조익 액시드보다 더 전자가 부족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더 약산이 돼. 근데 이제 오소위치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훨씬 더 강산이 되죠. 자, 저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릴게.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여기가 만약에 산전기 반응을 통해서 이쪽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면은 어떤 구조가 되냐면, 자 보세요. O-가 되겠지? 이쪽 카복실산 쪽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면 O-가 돼. 지금 제가 회전시켜서 그린 거예요.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O, H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하네. 이게 뭐야? 분자내 하이드로젠 본딩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이 가능해. 안정화된다고. 수소 결합이 제공해주는 안정화 효과도 꽤 커요. 그래서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이쪽에 O-의 성격이 안정화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가산, 다이카복실릭 애시드에서 왜 안정화가 되는지 그거 설명드렸죠? 그 개념으로 도입해 주시면 돼요. 안정화가 돼. 그러니까 되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안정화가 되니까 이렇게 수소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약염기가 되겠지. 그럼 원래사는 뭐? 굉장히 강산이 돼요. 그래서 OH기가 오소 위치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강산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로 좀 나와요, 간혹. 이거 꼭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꼭 나오진 않고 간혹 나와요. 자. 그런데 OCH3. 얘도 강산이네? 뭐보다? 얘보다는 약산이지. 얘보다는 약산이에요. 얘는 수소 결합이 가능하잖아. 근데 얘는 OCH3이니까 산성 수소 원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자내 수소 결합이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를 밀어주는 기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8이야. 얘들은 얘가 밀어주는 효과가 크니까 4.46. 그쵸? 더 약산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벤조익 액시드보다.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아. 전자를 밀어주는 기가 붙어 있으면 방향적 고리 쪽에 전자 밀도가 높아지니까 여기 전자 밀도가 높아지니까 이쪽에 수소로부터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크지 않습니다. 즉 약산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벤조익 액시드에 비해서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으면 벤자꼬리 쪽에 전자 밀도가 낮아지니까 이쪽에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역시 낮아지고, 그래서 델타 플러스 성격이 커지는 거고 더 강산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효과가
여기서는 오쏘 위치에 있을 때랑 파라 위치에 있을 때, 그게 이제 더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메틸기가 붙어 있어. 얘는 그래도 산소 혼자라도 붙어 있잖아. 산소 혼자도 붙어 있으니까, 그래, 산소 혼자가 탄소보다 전기보다 크니까 땡겨. 전자를 조금이라도 땡길 수 있다라고 치면은 pK 값이 4.08, 4.2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산소 혼자가 전자 땡기는 효과가 크니까 전자 밀도가 좀 낮아져서 더 강산이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말이 안 돼, 얘는. CH3기야. CH3기는 아무리 봐도 전자 밀어주는 기야. 아무리 봐도 전자 밀어주는 기야. 그럼 얘의 전자 밀도가 높아진단 말이지? 밀어주니까? 그런데 얘가 pK 값이 3.91이야. 일반적인 4.2. 벤조이크 X 때 pK 값이 보통 4.2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산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그쵸? 전자적인 밀도 차이로 보면은 얘는 당연히 벤젠고리 쪽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니까 4.2보다 커야 돼. 더 약산이 돼야 돼. 근데 3.91이야. 이게 이상한 거야.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기본서에 그렇게 다 나오진 않으니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 굉장히 응용적인 부분까지 좀 강의를 하면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얘가 뭐냐면 오쏘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오쏘 이펙트. 한국말로 오쏘 효과라고 얘기를 해볼까? 이게 오쏘 효과라고 하는 게 뭐 다양한 개념들에 도입이 될 수 있어요. 한 3가지 컨셉으로 오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드릴 거는 벤조이크 엑시드라고 하는 방향족 카복실산의 산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저 오쏘 이펙트예요. 자, 보세요. 얘가 뭐냐면 이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입체 요인이거든. 입체 요인. 입체 요인이에요. 입체 요인. 무슨 입체 요인? 자, 보세요. 얘가 오쏘 위치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쪽 탄소 원자와 이쪽 탄소 원자가 되게 가깝죠. 자, 우선 여기 탄소 원자부터 여기 탄소 원자 다 뭐예요? 다 sp2 혼성이야. 맞잖아? 그쵸? sp2 혼성이야? 그 말은 평면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다 평면이란 얘기야. 배양이 다 평면이야. 칠평과 동일한 평면에 이 CO2H기가 존재한다고. 자, 그런데 이 치환기에 대해서 오쏘 위치에 메틸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틸기와 이게 굉장히 가깝게 부딪혀. 근데 뭐가 회전하냐면 여기 시그마 결합이 회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볼까? 이 칠판 지우개 얘가 지금 벤젠골이야. 이게 벤젠골이에요. 얘. 여기 치환기가 여기가 메틸기가 붙어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CO2H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평면으로 존재하는 거지, 평면으로. 이해됐어요? 왜? sp2 혼성이니까 이게 다 똑같은 평면에 존재하거든. 근데 여기 메틸기, 여기에 붙어 있는 메틸기가 크기가 되게 커. 이렇게 커.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메틸기와 부딪힘이 커지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하냐면 회전해버려, 이렇게. 회전해버려.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했던 게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지. 틀어져 버려. 그러면 이쪽에 방향적 고리와 이쪽이 평행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컨주게이션이 안 돼요. 컨주게이션이 안 돼. 컨주게이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쪽에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것까지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거는 대학원생도 몰라요. 그것까지는 안 하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다? 이쪽에 오쏘 위치에 큰 치원기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쪽에 CO2H기가 이쪽에 벤젠고리와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한다고. 회전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얘가 회전을 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동일 평면이 아닌 상태로 바뀐다고. 그렇게 동일 평면이 아닌 상태로 바뀌면 이쪽에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커져요. 그 이유는 뭐 컨주게이션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아까 말씀드렸죠. 없고 어쨌든 이게 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델타 플러스 성격이 커진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오쏘 이펙트는 이 치환기가 오쏘 위치에 붙어 있는 치환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기든 끌어주는 기든 그거 차이가 없어요.
얘는 입체적인 요인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저 치환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더 커요. CH3기가 되게 커요. 뭐보다? OCH3기보다. 왜? 얘는 두 개가 비공유 전자쌍이잖아.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안쪽으로 넣으면은 메뚜기를 바깥쪽으로 뺄 수 있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CO2H기와 부딪히는 효과가 OCH3기가 CH3기보다 작습니다. 작아요. 이게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H3기가 입체적인 크기가 더 큰 거야. 뭐보다? OCH3기보다. 그래서 pK 값이 얘가 더 작은 거야. 3.91. 이해되셨어요? 오소 위치에 붙어있는, 오소 위치에 붙어있는 치원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게든 끌어주는 게든 다 상관없이 pK 값은 더 강산이 돼요. 뭐보다? 일반적인 벤조익 에시드보다. 끌어주는 게든 당겨주는 게, 끌어주는 게든 밀어주는 게든 상관없이 다 강산이 된다. 입체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민의 염기도를 볼 거예요. 염기도. 얘는 이제 염기로서, 이번엔 염기로서의 성격이네.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을 보면 돼요.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 혹은 전자 밀도를 보면 됩니다. 그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크다.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그 질소 원자에 높다. 아민이니까 얘는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거거든.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이 비공유 전자쌍. 이거의 반응성이나 혹은 전자 밀도. 밀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반응성이나 밀도를 가지고. 자,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알키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좀 커지기 때문에, 더, 강염기가 돼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로 잘 안 나와요, 사실. 잘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민의 염기도를 따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NH3라고 볼까? NH3라고 하는 이 화합물, 암모니아죠. 여기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이 비공유 전자쌍의 염기도를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염기도를 비교한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거에 여기가 산이 결합이 됐다라고 해서 짝산을 만듭니다. 짝산. NH4 플러스 형태 짝산을 만들어요. 이거 짝산이거든. 짝산. 아이고, 짝산. 그럼 뭘 따지냐면 이 짝산의 pK 값을 따져. 그래서 짝산의 산도를 결정을 해요. 산도. 얘가 강산인지 약산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산도를 결정을 했는데 얘가 강산이야. 상대적으로 강산이야. 그러면 짝산이잖아? 원래 염기는 뭐가 되겠어요? 강산의 짝염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강산의 원래 산은 약염기가 돼. 그럼 반대로 약산이면 이거의 약산이 뭐가 돼? 강염기가 되겠지. 오케이? 이 컨셉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짝산의 pK라고 하는 값들이 나오는 거야. 왜 염기도로 따지는데 pK 값을 따집니까? 라고 간혹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이 염기도를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겠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값인 pK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거의 짝산을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사실 특별한 경향성 이런 거를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기체 상태에서의 염기도는 치환기의 유발 효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전자를 밀어주는 기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질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염기도가 커진다. 그래서 3차, 2차, 1차 암모니아 순으로 염기도가 감소하고요. 근데 얘도 용액 상태에서는 짝산의 안정화 효과, 그게 용매화 효과잖아. 이제 그것까지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1차, 3차 암모니아 순으로 또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경향성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알코올은 경향성이 좀 확연히 보이는데 얘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아리라민은 방향적 고리에 붙어있는 아민이에요. 이거는 뒤쪽에 이제 방향적 화합물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게 NH2.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닐린. 아닐린이라고 부르거든. 여기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은 이 방향적 고리 쪽으로 많이 좀 비편제가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민 화합물에 비해서 이게 염기도가 작습니다. 이게 더 약염기예요. 이게 더 약염기야. 뭐보다? 이러한 일반적인 아민 화합물보다 얘가 더 강염기고, 얘가 더 강염기고, 얘가 뭐? 더 약염기다. 그러면 이것들의 염기도를 비교할 때도 똑같이 짝산의 pK 값을 가지고 따져요. 그럼 이게 더 약염기이기 때문에 이거의 짝산은 뭐가 되겠어? 더 강산이 되겠지. 그래서 pK 값을 보세요. 더 작아. 뭐보다? 얘보다. 맞잖아. 얘가 pK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얘가 더 약산이라는 얘기고 원래 염기는 뭐가 되는 거야? 더 약염기가 되는 거야. 뭐보다? 얘보다. 오케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알키라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뭐 아리라민이나 뒤쪽에 나오겠지만 아마이드나 이런 거 가지고 작용기별로 비교하는 문제가 여기는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아리라민은 알키라민에 비해서 염기도가 작다. 왜? 질소원자의 전자밀도가 낮기 때문에. 자, 알키라민의 경우에는 전자쌍이 질소원자에 편제화되어 있어. 여기에만 존재하거든, 전자쌍이. 전자밀도가 질소원자에 딱 여기에만 존재해요. 포커싱 돼서 여기에만 존재한다고, 편제화돼서. 자, 그런데 아리라민의 경우에는 방향적 고리까지 전자밀도가 비편제화가 돼요. 그러니까 질소원자에 원래 존재했었던 전자밀도가 여기에 100이었는데 여기가 100인데 이 경우는 여기가 한 30, 40밖에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는 이 고리 쪽으로 들어가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소원자 자체의 전자밀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교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방향적 고리. 여기에 전자를 밀어주는 기. 이건 앞쪽에서 보는 게 낫겠다. 여기처럼 전자를 밀어주는 기가 붙어 있으면 여기 전자밀도가 높아지고 그게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더 강염기가 되는 거고,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으면 벤장고리 쪽의 전자밀도를 낮추니까 여기 질소원자의 전자밀도도 같이 낮아져요. 그래서 질소원자의 전자밀도가 낮아지니까 더 약염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딱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아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 파트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때 강의를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한번 좀 공부하고 정리하는 분들, 정리하는 입장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